있잖아요. 오늘은요,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고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요. 분명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저녁이 되어 조용해지면 갑자기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 느낌. 외로운 건지 허전한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지도 모르겠는 그 기분. 혹시 당신도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혼자라는 게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게가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될 수 있는지요. 나문희 선생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요,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처음엔 저도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요, 3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혼자라는 단어를 새롭게 보는 법,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마지막으로 내 하루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법. 근데 사실은요, 이 3가지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 잡으셔도 좋아요. 오늘 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있잖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50대 초반이었을 때 막내가 대학을 가고 나서요. 집에 딱 혼자 남게 됐는데 그 적막함이 너무 낯설어서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켜놓았던 기억이 나요.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근데 이상한 거요. 텔레비전 소리가 가득한데도 더 외로웠어요. 오히려 그 화면 속 사람들이랑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하는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자인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을 다 내려놓고 나면 나는 누구지? 하는 질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드시죠? 근데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2살 여성분인데요. 30년 넘게 꼭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남편 내조,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봉양, 그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러다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는데요. 처음엔 너무 불안하셨대요. 뭘 해야 하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셨다고. 근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가셨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거닐다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원예 관련 책을 하나 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나는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30년 만에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혼자라는 게 무섭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세대는요,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잖아요. 친구들 결혼할 때 같이 안 나가면 왜 그러냐고, 명절에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다고, 오랫동안 혼자라는 단어에 이런 딱지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 딱지는 우리가 직접 붙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붙여놓은 거잖아요. 조금씩이면 돼요. 그 딱지를 억지로 다 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딱지가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봐도 충분해요. 나는 혼자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요. 처음엔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일 오래, 제일 많이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요, 신기하게도요, 자기 자신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타인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져요. 내가 나를 채울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기대는 게 줄어들거든요. 자, 그럼 이제요,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래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말이에요. 아까요, 말씀드린 그분 이야기 기억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처음 가지게 되셨던 분이요. 그분한테 사실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30년 된 친구분이 있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셨대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딱히 큰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은근히요.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도 그랬잖아.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이런 식으로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요. 집에 오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남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요. 알아요, 그 마음. 오래된 사람이라서 더 못 떠나는 거잖아요. 시간이 쌓여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봤어요. 그 친구 만나고 나면 어떠세요? 하고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러셨어요. 피곤해요.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곤해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다는 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아세요? 내 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내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져간다는 걸요. 나문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편한 사람하고는요, 거리를 두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요. 처음엔 이 말이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관계를 시간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30년을 알았으니까 끊으면 안 된다. 오래됐으니까 참아야 한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 관계는 시간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1분을 함께 해도 따뜻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만남이 있고요. 30년을 알아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만남이 있어요. 어느 쪽이 진짜 좋은 관계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면 돼요.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거요. 한 달에 2번 만나던 걸 1번으로 줄이고요. 전화가 길었다면 조금 짧게 끊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거리를 두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은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이 넘었으니까, 60이 됐으니까, 이제 내 행복은 뒤로 미뤄도 된다는 생각, 그건 아니에요. 당신의 속도로 가셔도 돼요. 근데요,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관계의 피로감, 사실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자식이죠. 맞죠? 이거 진짜 솔직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어렵지? 내가 저 아이한테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데 왜 명절에 와도 이렇게 바쁜 척만 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좀 웃기기도 한데요. 자식들이 명절에 내려와서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할 때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진짜 걱정도 있지만요. 속마음엔 이런 기도도 살짝 섞여 있어요. 제발 건강하셔서 저희 인생에 큰 변수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하고요. 이거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가 30대에 얼마나 바빴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군가 우리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 좀 봐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멈췄을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속으로 한숨 한 번은 쉬었을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각자의 트랙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운한 마음을 없애야 할까요? 아니에요. 서운한 마음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르게 쓰면 돼요. 예전에 박완서 선생님 소설에서 읽은 구절이 있는데요. 자식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좀 서늘하게 느껴졌는데 생각할수록 따뜻한 말이더라고요. 자식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낳고 길러서 세상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식이 멀리서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다면 그게 사실 내가 잘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자식이 연락이 뜸하면 우리 아이가 제 삶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면 돼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저도 예전에요, 참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얼굴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분명 내 얼굴인데 이 사람이 진짜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름이 생긴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얼굴 속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평생을 남의 리듬에 맞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리듬이 뭔지 잊어버리게 돼요.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진짜 행복한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가장 편한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좋아? 라고요. 처음엔 아무 대답도 안 나왔어요.
얼마나 오래 방치했던 질문인지 그 대답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이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요. 잠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달팽이 이야기예요. 달팽이는요, 이빨이 무려 14,000개가 넘는데요. 그 많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달팽이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아주 천천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이가 들수록 달팽이를 닮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쏟아낼 말은 많지만 결국은 아주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거든요. 자신을 찾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찾으려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오늘 아침에 어떤 차를 마셨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 어떤 하늘색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셨는데요. 그분이 이러셨어요. 나는 60 넘어서야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고 여쭤봤더니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하고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오랫동안 뭘 하고 싶은지보다 뭘 해야 하는지만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내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은 것 3가지를 먼저 해보세요.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요,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때 그냥 잠깐 그 공기를 느껴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온도인지, 그게 오늘 아침 나와 세상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둘, 하루에 15분만 걸으세요. 어디든 좋아요. 동네 골목이든 아파트 주변이든요.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발이 땅에 닿는 느낌만 느끼면서 걸으세요. 몸이 움직이면 생각의 과열이 멈춰요. 셋, 저녁에요. 딱 3줄만 적으세요. 오늘 내가 한 일 하나, 오늘 내가 느낀 감정 하나, 내일 하고 싶은 작은 것 하나, 이 3줄이요. 머릿속에서 비대해지던 걱정들을 작은 글자로 고정시켜 줘요. 거창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이면 충분해요. 나문희 선생님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드는 게 즐거운 일이에요. 이제 눈치 볼 게 줄어들잖아요. 라고요. 그 말씀에서 저는 오랫동안 그 자유를 꼭 붙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치를 볼 게 줄어든다는 게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게요. 그게 나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지금 받으셔도 돼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럼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제가 아주 단순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3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전은 몸의 시간이에요. 잠에서 깨어나서 몸을 깨우는 시간이죠. 여기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요. 그건 사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데도 안 아픈 거거든요. 오전에 가장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창문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15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후는 일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예요. 화초에 물을 주거나 이웃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베란다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것도 좋아요. 핵심은요, 오늘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이에요. 저녁은 마음의 시간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감정들을 살살 풀어줘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세 줄 기록이 이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시는 분들께 살짝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텔레비전은 사실 우리 시간을 아주 세련되게 가져가는 장치예요. 보는 동안엔 편한 것 같지만 끄고 나면 더 허전하거든요. 차라리 라디오를 켜보세요. 소리만 있으면 상상력이 살아나고 내 생각과 대화할 공간이 생겨요. 혼자 밥을 드실 때요. 예쁜 접시를 꺼내보세요. 밖에 나가는 날도 아닌데 뭘 하실 수 있지만요.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행동이에요. 나를 대접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아까 그 여성분 이야기를 마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원예책을 발견하셨던 분이요. 그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화분 하나를 사셨대요. 집에 와서 창가에 올려두고요. 매일 아침 그 식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대요. 잘 잤어? 오늘 햇빛 좋다 하면서요. 처음엔 좀 웃기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식물이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서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돌본다는 느낌, 내가 없으면 이 식물이 힘들다는 느낌이요. 그러다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딸이 이러더래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라고요. 자식이 봤어요. 엄마가 변한 걸요. 사랑을 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됐어요. 내가 내 삶을 가꾸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네요. 혼자라는 게 무섭게 느껴졌던 이유, 오래된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자식에 대한 기대와 섭섭함,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작은 시작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건 결국 하나예요. 내가 나를 먼저 알아줘야 한다는 것,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모든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것이에요. 나문희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쌓여가는 거예요. 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살아온 계절들, 그 모든 기쁨과 힘듦이 지금 당신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어요. 그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늘 밤 당신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 자신한테 한 번만 말해보세요. 소리를 안 내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았어. 당신은 충분해. 이 말을
자신에게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해도 충분히 제때예요. 당신의 속도로 가셔도 돼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나눠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다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옆에 두고 같이 걸어가는 친구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럼요, 오늘 밤은 편안히 쉬세요. 창밖에 어둠이 내렸지만요, 그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루를 마치고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불 같은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요, 오늘 하루를 아주 조금만 되돌아보세요. 별거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하신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길고 치열했던 모든 계절도요. 몸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